네,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이제 바이오 하면 보통 저희가 뭐 약품 이런 거 주로 생각했었는데, 뭐 백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쓰는 그런 화학 제품들을 뭐 진짜 문제도 없이 만든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바이오 화학 분야가 다른 생명공학 분야들 뭐 그 약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농약을 만든다거나 이런 분야하고 연구 측면에서 가장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일까요?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 화학은 연료나 소재, 즉 기존의 석유에서 나오던 것을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명공학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균주를 만들었다든가 소재를 생산했다든가 수준에서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상용성을 염두에 두고 끝없는 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협력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오늘 생명공학 기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기술도 같이 융합이 돼야 돼서 굉장히 융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 연구자 개인이 성공적으로 연구를 끝냈다고 해서 그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하고 그리고 학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를 염두에 두어서 기업체들과 공동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이 다른 연구 분야와 좀 특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의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화학 공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같이 이렇게 융합이 네.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드는 게 이제 저희가 뭐 바이오 화학을 통해서 뭐 플라스틱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실제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걸로 만든 거는 진짜 다른가? 거기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예. 네. 예, 어떤 게 정말 있을까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석유화학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온 제품이 있는데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나서 바이오매스 기반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에서 나왔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유화학에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을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다 테스트를 하고 제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석유화학에서 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과 때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제 바이오란 말이 워낙 어감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뭐 벡터맨 뭐 이런 것처럼 바이오맨, 뭐 바이오 용기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앞에 바이오 붙여서 바이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누가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바이오로 만든 거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석유로 만든 거를 가지고 혹시 사기치거나 뭐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굉장히 네. 조금 네. 참신하면서도 네. 정말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석유에서 나왔는지 식물인 바이오매스로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에서 나왔는데 바이오매스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석유에서 나왔는지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왔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만든 제품이 바이오매스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 20%인지 30%인지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과학적인 얘기인데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학에서 쓰는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탄소가 12탄소라고 하면은 그 중에 탄소 중에 굉장히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게 그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2는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 그런데 그 바이오매스로부터 온 탄소는 굉장히 극미량으로 중성자가 8개, 양성자가 6개인 게 있어요. 그래서 C14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한 기계로 해서 14 탄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측정법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우리 생명체는 일정한 양의 C14가 몸에 있어요. 그런데 사망을 할 경우 생명연상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할 경우 그 C14가 사라지고요. 반씩 없어지는데 5,700년이 걸려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보면 C14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C14와 C12를 비교를 해서 C14의 양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하면 이것은 석유화학,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의 C14가 있으면 이건 바이오매스, 그리고 그거의 비율에 따라서 20%, 30%, 때로는 100%까지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무 걱정 없이 바이오 제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석유를 쓸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석유가 전부 다 우리나라 수입해 오는 게 문제라고들 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바이오매스는 우리나라에 맞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산이 뭐 70%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바이오매스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 원료에 대한 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밥을 만들 때도 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쌀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렇게 치면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렸던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도 사실은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 바이오매스가 별로 없어요. 쓸 수 있는 바이오매스가. 그렇다고 바이오매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이오화학 제품들을 안 만들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을 정말 잘 만들어서 세계 탑 수준의 최고 경쟁력을 만들고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바이오매스 제품들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때로는 거기에 관련된 바이오매스를 수입하기도 하고, 바이오매스가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매스가 없다고는 하지만 산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도 있고 버려지는 폐목재들도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바이오매스로부터 당을 만들어서 미생물에게 먹여서 바이오매스 제품을 만드는 노력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매스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는 조금 미진했던 기술들을 더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에 쓰지 못한 바이오매스도 잘 쓸 수 있게 된다면 결국 바이오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궁금한 게 요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뭐 해양에 보면 플라스틱 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화학에서 주로 집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썩는 플라스틱 주로 하시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썩는 플라스틱이면 우리 이거 쓰다가 다 썩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거 좀 이따가서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하시나요? 정말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잘 쓰고 있을 때는 바이오플라스틱이 절대 분해되지 않다가 사용이 끝나고 버려질 때 딱 하면서 이제는 분해돼 하면 이렇게 분해되는 만능 바이오플라스틱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사실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 환경에 따라서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잘 분해가 되지 않다가 이제 물에 노출되거나 토양에 미생물이 노출되거나 해서 장시간 분해가 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들, 저희가 분리수거를 잘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제 빨대라든가 이런 것이 토양이나 해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개월이나 장시간 걸쳐서 서서히 분해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좀 더 딱딱하게,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식품 뭐 초밥이나 이런 거에 넣는 트레이 같은 것들도 쓸 때는 딱딱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생분해성이 있지만 절대 분해되지 않다가 나중에 특수한 조건으로 갖고 가서 수거 후에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단단한 정도와 생분해가 잘 되는 것을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직도 이제 바이오플라스틱 관련된 분야는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됐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용도에 맞춰서 생분해성과 기능을 이제 딱딱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을 조절하는 연구가 계속 되다 보면 향후에는 좀 더 사용 환경에 맞춰서 잘 분해되진 않으나 나중에는 사용하고 나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전 좀 색다른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떠한 미생물이나 뭐 여러 가지 생명체를 이용해서 화학 제품 만드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걔들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보면 암도 생명인데 뭐 이런 네. 것처럼 미생물입니다. 예, 생명입니다. 미생물이 감정이 뭐 있을까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 애정을 좀 더 키우시고 하면 막 원하는 거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을 때, 석사,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대로 실험을 하면 정말 좋은데 실험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알고는 있어요. 미생물이 감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되게 그 싫어하는 물질을 부어주면 미생물이 죽거나 도망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 생명체예요. 다만 감정이 있을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한편 생각으로는 아까 석사, 박사 과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이 정말 안 될 때는 미생물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애정을 기울여서 실험을 네. 하기는 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건 여담입니다만 튜브에다가 사랑이라고 써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사랑이라서 그 실험을 쓰면은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나와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중요한 실험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실험이라고 하면 사랑을 썼다는 얘기는 다르게 하면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실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생명체이고 그만큼 소중하게 꼼꼼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여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그 학생 여러분들도 이론을 배우고 실험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실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꼼꼼하고 확실하게 실험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서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미생물이 우리나라 미생물인 것 같습니다. 한글을 읽어서 사랑을 아마 한글로 쓰셨을 것 같은데. 러브를 안 썼습니다.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럼 외국에서 하실 때는 외국에서 했을 때는 좀 창피해서 못 썼습니다. 옆에 안 돼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네. 옆에 친구가 왜 안 되냐고 이제 영어로 물어봤을 네. 때 이제 내가 실험을 잘 못했나 봐라고 하고 한국이었으면 사랑을 한번 써볼까 이랬는데 미생물이... 좀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봐 아무래도 외국 친구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감정과 모든 마음을 담아서 실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으실 때도 있지만 막 힘드실 때 되게 많으셨잖아요. 뭐 학교에 계실 때도 그렇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하실 때도 그렇던데 힘드실 때 이제 애정을 쏟는 일 외에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그 안 되는 일들을 좀 잘 되게 하시는 두 가지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구나 본인의 이제 공부 같은 데서 잘 안 될 때는 조금 머리를 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같이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누군가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취미 생활이 있으시면 그거에 매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연구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왜 안 됐을까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서 약간의 이제 실패나 자존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쫙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 됐을 때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진행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성공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다시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쳐서 앉아서 그냥 포기를 하거나 쉬는 것보다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보려고 했던 것들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를 한 번씩 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나중에는 좋은 성과를 얻고 제 스스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이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이거 되게 안 풀려서 내가 이런 상상을 저절로 나오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버릇 같은 거라서 그런 거 할 때면 내가 좀 안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제 계속 이쪽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는데 한 10년 후에는 뭘 만드셔가지고 이게 막 우리 시장에 막 나왔을 어, 생각하시는. 지금 기업체랑도 공동 네. 연구를 해봤고요.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조그맣게 논문 쓰는 연구도 해봤고 다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 중에서 기업체랑 협력 연구를 했던 연구들, 결과들 중에 좋은 게 나와서 상용화가 돼서 제가 그냥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그런 그 시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모형들을 만지고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고 10년 뒤쯤에는 마트나 어디 시장에 가서 제가 만든 제품이 딱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거 내가 만드는 건데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원천연구로 돌아가면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순환에 대한 공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순환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매스 중에서는 잘 쓰지 못하는 바이오매스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마 그때까지는 상용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기업체가 관심이 있어서 상용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기업체도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연구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연구들이 10년 후 결실을 맺으실 텐데요. 아마 이 강연 들으시는 그 중고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10년 후가 되면 이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또 후속 연구들을 할 텐데, 현재 지금 바이오 화학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걸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오 화학 분야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이슈를 타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체, 제가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ESG 경영 그런 것이 중요하면서 기업체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러한 전문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아마 10년쯤 뒤에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훨씬 후배 세대들이 충분히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가 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대담을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치면 내가 원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교과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신문기사라든가 과학 전문 웹사이트라든가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기업의 동향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관심 있어 하는 기술 그리고 최신의 연구 동향까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막 보시면서 내가 대학교나 혹시 나중에 석사 박사를 했을 때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어 하고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이 간다고 하면 지금 오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변에 정보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셨던 나 교수님이나 저처럼 좀 더 전문가들에게 메일을 보내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 바빠서 연락을 안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고 싶으시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한국생물공학회에 굉장히 많은 몇백 분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학회에 연락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선 얻으실 수 없는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아마 수많은 분들이 또 메일을 또 쓰실 것 같아요. 한국생물공학회에 또 네, 메일을 그럴 것 보내시는 같습니다.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네. 오늘 좀 그 재밌는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학 하면 다 신기하게만 언제 되냐 뭐 걱정도 하시는데 아마 우리 주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한 10년 아니면 5년 내에 일상 생활에 바이오 제품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